3개월 만에 다시 자행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21일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을지자유의 방패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구구절에 앞서 김정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 수역으로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있었던 발사처럼 이번에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자 북한의 형편없는 우주기술력이 공개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는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로 추락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역시 발사 직후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이어 천리마 일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6월 16일에서 18일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고 빠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재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때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엔진 결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의 부족한 우주기술력만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도 아직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찰 위성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일단 군 당국은 올해 연말에 1호 정찰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화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 정찰위성 사업인 사이오 사업에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계획입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궤도에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발사 장소의 경우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사이오 사업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형상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으로 전략화 목표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계획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현실적으로 높은 기술이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윌 마셜 최고 경영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위성 기술은 복잡한데 북한이 고도화한 기술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 조치로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품을 얻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해도 활용도는 군사용으로 쓰지 못할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위성사진 분석 능력이 떨어져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얼마 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서 찍은 지구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사진의 해상도가 매우 떨어졌다며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해 찍는 사진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북한이 이런 인력도 없지만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도 이번에 발사하는 군사정찰 위성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군사용 목적으로 전혀 못 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북한 위성이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랩스 위성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찰 위성 성능에 대해선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3m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상도 3m는 북한이 강조하는 군사적 목적 정찰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능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지난해 12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위성 시험품이라 주장하며 이를 통해 촬영했다고 공개한 사진인데요. 당시 공개된 사진은 해상도 20m 수준으로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성능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위성의 해상도는 위성 카메라 등으로 지표상 물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해상도 1m는 가로 세로 1m의 물체가 위성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해상도 20m라면 가로 세로 20m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해버리는 수준이라 지상 상황을 알아보기가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한 사진도 서울의 한강윤곽과 용산 위치를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정찰과 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m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미터급 기술력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김정은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급 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한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 궤도는 저궤도와 중궤도, 정지궤도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밝힌 태양 동기급 궤도는 저궤도 위성에 속하는데요. 저궤도 위성은 위성 궤도면과 태양의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 궤도를 도는 위성은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첩보 수집 목적의 위성과 지구 자원 탐사, 해양 기상 관측용 위성들이 저궤도를 돌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리에 저궤도에 올린다고 해도 위성 송신 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하려면 중국과 러시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저궤도를 도는 북한 위성이 북한 지역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북한 내 지상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위성사진 판독 및 고해상도 촬영 수준의 의문을 자아내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이 작년 12월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공개한 촬영 사진의 해상도가 20m급의 저화질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해상도가 0.5m급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북한의 위성 광학 기술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사 정찰 위성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한국도 하루빨리 군사 정찰 위성 전력화에 성공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우주기술 상당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발사에 실패했으니 그들 국가의 기술력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어. 한국은 누리호도 독자 개발해서 발사에 성공한 만큼 한국과 더욱 비교되네.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은 벌써부터 기대돼. 한국은 IT 강국이니 말이야. 그리고 세계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조만간 세계를 놀라게 해줄 것이 분명해. 한국인들의 기술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니 말이야. 북한처럼 계속 발사에 실패하기도 어렵겠어. 북한은 기술력이 낮아서 핵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한국처럼 강한 무기를 만들어낼 기술력이 없으니 말이야. 나는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이 북한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한 작업을 펼친다고 들었어. 만약 인양에 성공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바짝 긴장할 것 같아. 발사체 잔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부품이 나온다면 제재를 위반한 것이니 말이야.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 한국인들은 무기와 우주에 관해서라면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북한이 계속 발사에 실패하니까 한국이 더 대단해 보여.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